97도 빠르지 않아요. 왜냐면 앞자리가 이제 3이 됐잖아요.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이 정도의 남자는 20대 중후반에 엄청 이쁜 여자도 이 사람을 원해요. 여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급해 보이면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너무 급해도 안 되지만 지금 여유롭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27부터 32살 사이에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소개팅 첫 만남, 어쨌든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첫 만남에서 어떤 인상을 주느냐 중요한데, 얼굴 돈이 소개팅에서 많이 좌우를 하는 편인가요? 얼굴 돈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최고죠. 근데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사실 소개팅 때는 이 남자가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결정사에서는 이제 뭐 전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정사에서는 이제 경제력을 첫 번째로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자 입장에서 내가 경제력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줄 알고 딱 첫 만남을 가지러 가잖아요. 근데 첫 만남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무조건 외모다. 외모 매력. 이거는 제가 연구 분석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제 행사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1% 결혼 파티라고 10대 10으로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실제 사례로 말하자면 이 1000억대 자산가가 있었는데 네. 키도 크고 이제 평범했어요. 외모는. 그래서 누가 봐도 자산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표도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외모가 그냥 훈훈하고 그냥 적당한 직장 가지고 있는 분이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첫 만남에서는 무조건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외모가 외모가 이제 매력적이어야지 또 매력을 더 느끼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외모가 무조건 1순위다. 여자든 남자든. 그러면 첫 만남 갔을 때 내가 돈 많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안 돼요. 예. 그거는 서로 단기간밖에 안 돼요. 그럼 소개팅에서 인기 많은 사람들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여성분들이 또 이쁠수록 도도하거든요. 도도하고 뭔가 좀 차갑고 이러면 뭔가 더 매력있게 느껴지겠지라는 그 본능적인 게 있어요, 보면. 근데 실제로는 남자든 여자든 에너지 좋고 그리고 사람 좋고 그리고 뭐 리액션 잘해주고 이런 사람이 결혼 측면으로 봤을 땐 인기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만났을 때 무조건 다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차갑고 도도하고 이쁘지만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단기용, 연애용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 상대를 만날 때는 이 사람이 정말 결혼에서도 정말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많이 느껴요. 그러면 좀 우리가 첫 만남 했을 때 뭐 네. 내가 뭐 돈이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첫 만남에서 점수 딸 수 있는 방법. 여자부터 얘기를 하면 네. 이것만 해도 정말 차별성을 많이 느끼게 된다 하는 게, 첫 만남에서 카페든 밥이든 술이든 첫 자리를 무조건 먼저 계산을 해요. 저 이거 꿀팁이에요. 이게 왜 꿀팁이냐? 아직도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첫 자리를 이제 무조건 남자가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먼저 여자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먼저 계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먼저 카드를 내밀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 뭔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멘트까지 붙이면 더 좋죠.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이건 사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하면 와, 결혼해야 되나? 이 생각을 가지니까. 그리고 첫 만남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대화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라 하면은 대화가 툭툭 끊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건 MBTI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IST가 들어가면 많이 끊겨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없나 싶었는데 네. 뭐 나중에 맞아요. 보면 그렇지 않은 애프터를 경우도 하고 많고. 좋다는 거에서 좋았으면 말을 저렇게 한다고 이제 이런 느낌이 왔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사람마다의 스타일 성향이 그게 다 달라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MBTI 먼저 물어보신 거 네. 있잖아요. 가입하다가 MBTI 듣자마자 가입 거절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없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ISTP는 이제 좀 여기는 좀 요주 인물이다 생각하고 하긴 해요. 제일 좀 두렵다. 사실 제일 두려운 거는 이제 INFP. INFP는 가입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후에 서비스를 해주면서 제가 힘들어지는 경험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은 MBTI 했을 때 이렇게 둘이 만나면 대화가 잘 통하겠구나 싶어서 이게 이렇게 보고 계산해서 만들게 해줘요? 아니면 그런 MBTI 경우도 고려 안 해요? 있는데, 이게 MBTI가 저도 이제 100% 다 맞춰서 이렇게 하진 못해요. 왜냐면 너무 좁아지니까. 근데 딱 아다리가 맞아서 이렇게 한 경우에는 잘 되는 확률이 엄청 높긴 해요. 그건 진짜 확률적으로 엄청 높아요. 예를 들어 첫 만남 했는데 네. 원래는 이 스펙이나 첫 만남 인사까지만 관심이 많았었다가 갑자기 이제 호감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게 만드는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너무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직원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냥 묻어나는 태도들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와.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바꿔 생각해보면 모든 기본적인 태도를 봤을 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잘 되다가도 갑자기 끊기는 문제가 될 확률도 높다. 왜냐면은 호감이 꺾여 나가는 행동들만 안 해도 점수를 기본 이상은 딸 수 있으니까 이것들만 잘 줄여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그것만 안 해도 최소 반 이상은 당연히 먹고 들어가죠. 왜냐면 여기서 잘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좀 확 깨는 요소들 좀 몇 개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제 아픈 사례이기도 한데, 전에 만난 사람 얘기를 좀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소개팅자 첫 만남자여서 첫 만남이든 사귀고든. 거기서 전 남친 얘기한다고요? 전 남친, 전 썸남, 왜? 뭐 자기 뭐 아는 오빠들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전에 이제 뭐 의사들만 만나왔었고, 뭐 의사 주변에 아는 오빠 많고, 뭐 전문직 뭐 만나왔었고, 이런 얘기를 정말 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기는 나 이런 여자야 라는 게 이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이 얘기 듣는 순간 얘는 결혼용은 절대 아니다. 그러겠죠. 네. 무조건 이렇게 박혀거든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 생각을 못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예. 더 재밌는 거는 여자와 남자가 모든 게 다른데 예.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요소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미래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전에 만난 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남자 입장에서는 과거가 더 중요하거든, 미래보다. 근데 막상 여자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네. 모르고 여자친구한테 전 여자친구 이름 물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쵸?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제 한번 이렇게 또 테스팅 해보니까 네. 그또 이렇게 상담자를 만나보고 나니까 우리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분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마케터분 한번 모셨습니다.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여쭤볼 텐데 나이가 몇 년생이시죠? 96년생입니다. 그리고 MBTI가 어떻게 되실지 좀 맞춤으로 좀 하는 편이어서. 저는 INFP입니다. 키가 어떻게 되실까요? 64입니다. 164. 네. 그리고 종교가 있으실까요? 종교는 무교예요. 네, 무교이시고 현재 하시는 일이 마케터 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연봉과 자산, 집안 내용은 따로 제가 받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이제 원하시는 남자 이상형 조건을 여쭤볼 텐데 똑같이 최대로 나이 차이가 몇 살까지 괜찮으실까요? 제가 96년생이니까 네. 40 이하로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력, 얼굴, 키 세 가지 중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순서대로, 순위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력, 외모, 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력부터 선호 직업, 비선호 직업 이런 내용이 나만의 기준치로 잡혀 있는 게 현재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뭔가 자기 일에 성취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내용이 사실 너무 크잖아요, 범위가. 결혼 상담을 할 때는 정말 조건 디테일을 잘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단 결정사 측면이니까 이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런 거지, 그냥 나는 그냥 자기 일에 성취감을 가지는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자만추로 하면 충분히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조건을 따지면서 할 때는 정말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좋다. 연봉 얼마까지 좋고 뭐 이렇게. 왜냐면 자기 일의 성취감 이 얘기한 다음에 뒤에 내용, 외모 키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론 정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좋을 수 있지만 일단 결정사 측면에서는 이 기준을 잡기가 거의 이제 너무 애매모호한 게 너무 크다. 연봉으로 최소 얼마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정해두고 만난 적은 없어서 되게 어렵긴 한데 그냥 존경할 수 있는 연봉으로 잡을까요? 성취감 있는 연봉. 성취감 있는 남자들이 버는 네. 연봉. 보통은 이제 최소 전문직 이상이 될 것 같긴 한데 전문직이나 사업가 쪽에서 성취감을 이제 이룬 상태의 연봉. 일단은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얼굴의 경우에 솔직하게 내가 어느 정도 보는 것 같다. 일단 본인의 기준을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제 기준에서 그냥 호감 가는 사람이면 좋은 것 같아요. 뚜렷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요. 이것도 전에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호감 가는 상 기준은 내가 만나온 기준에서 잡히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는 똑같이 사진을 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혹시 만났던 남성분 중에서 외모가 좀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인 분도 있었을까요?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이제 아마 서장윤 대표님급 이상 위로 만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높아요. 그러실 것 같긴 되게 한데. 잘생긴 얼굴이거든요. 대충 느낀 야. 거죠. 보통 아니죠. 네, 일단 네. 제 이상으로 적어놓을게요. 그러고 키는 이제 그 최소 몇 이상을 선호하실까요? 그냥 만났던 기준으로 네네네, 그렇게 일단 잡을게요. 왜냐면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요. 75에서
85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외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뭔가 미래 의욕이 없는 사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 기준으로 일단 적어놓을게요. 이거는 제 기존의 데이터로, 제 데이터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40 이하에 이제 경제력이 이건 어느 정도 성공의 기준에 있는 사람으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외모가 평균 이상의 남성분이 키가 175에서 185 사이. 근데 이제 이성 문제가 없어야 된다. 사실 이렇게 하는 순간 일단 재밌는 거는 이성 문제 불안하지 않게 하는 사람 이 키워드를 빼냐 안 빼냐가 또 좀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넣는 순간 사실 결정사 측면으로는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정확히 또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방금 말한 내용의 남자 자체가 꽉 찬 육각형이거든요. 그렇죠. 이 꽉 찬 육각형 남자 기준에서는 사실 이성 문제가 없는 걸 기대하면 사실 결혼이 거의 힘들다 봐요. 인기가 넘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자든 간에 원하는 남자는 다 똑같아요. 나이가 몇 살이든. 그래서 이 남자 기준에서 어쩔 수 없이 늘 많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여도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 유혹이 많죠, 당연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결혼 상대로. 그래서 그런 걸 추천으로 맞춤으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 사실 내용적으로는 되게 평범하시긴 한데 이제 외모가 그래도 남자들이 되게 호감을 많이 가질 만한 외모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나이는 이제 뭐 좀 커트라인에 좀 들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결혼을 정말 잘할 수 있게 컨설팅을 봐드린다는 측면이면 너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성향, 성격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남자와의 초반 관계는 그래도 타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후 관계로 이어지는 거에서 많이 끊길 거예요. 엄청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여성스럽고 이제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 이게 연결이 돼서 초반에 이제 불타오르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조심스러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뭔가 좀 동굴로 숨는 그게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초반에 너무 좋았는데 지속성 자체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한 이런 남자들이 인기가 워낙 많아. 네. 치열한 경쟁인 상태인데 네. 혼자 동굴로 숨어든다. 네,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사라져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그럼 가입하고 남자 만나면 바로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네. 저는 근데 그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책에도 썼지만 내가 누굴 만나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되면 나를 높여놓으면 상향원 자체가 쉬운 거예요. 성공적인 결혼. 그래서 솔직히 개선할 부분은 그거밖에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외적으로 누가 봐도 막 되게 호감을 가질 만한 느낌이고 그리고 뭔가 접근도 많을 텐데 중요한 거는 호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측면에서는 그것만 개선해도 확률 자체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네. 서로 좋아서 결혼까지 가게 된다면 거기서 만약에 부모님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결혼 직전에 부모님 때문에 깨지는 사례 그것 때문에 말씀 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책에 정말 이거 디테일하게 적어놨거든요. 성공한 남자 유형 3가지. 자수성가 사업가, 금수저, 전문직. 근데 뭐 저번 영상에서도 전문직은 좀 떨어지고 있다 말을 했고 집안 좋은 유형은 2가지다. 보여지는 집안이냐 보여지지 않는 집안이냐. 말한 대로 보여지는 집안, 예를 들어 학력이 어마무시한데 능력도 엄청 좋고 집안도 엄청 좋아. 그러면 안 될 확률이 생각보다 더 높아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집안이면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수성가 사업가다.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크게 문제만 없으면 다 웬만하면 오케이가 돼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집안 쪽에서는 보여지는 거에 민감하잖아요. 보여지는 집안의 금수저 아들이면 좀 어렵다. 네, 그 확률적으로. 그치.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마라. 왜냐면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할 확률이 너무 높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 만났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해서 그렇게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제 고부 갈등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예. 집안 문제 때문에 또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내 상황을 정확히 체크를 하고 그 상황에 맞는 남자를 시간 낭비하지 않게 감정 낭비하지 않게 그렇게 찾아가는 게 지금은 특히나 나이 때문에도 더 그게 중요하죠. 이 나이 때에도 지금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타임인 거예요? 지금 사실 절대 빠르지가 않아요. 와. 절대 빠르지가 않아요. 97도 빠르지 않아요. 왜냐면 앞자리가 이제 3이 됐잖아요. 네. 그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이 정도의 남자는 20대 중후반에 엄청 이쁜 여자도 이 사람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나이가 아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한 그 부분만 결정사가 아니더라도 자만추에서도 그래도 좀 만나오셨던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개선하면
결국에 누굴 만나든지 내가 좋은 무기를 껴야지 몬스터도 쉽게 잡듯이 그렇지. 내가 발전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서현님한테는 상향호 몇 장을 추천해 주시나요? 몇 장을 읽어봐라. 그냥 다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필요한 내용 자체가 그냥 공통적으로 다 너무 필요한 내용이긴 네. 해요. 빈말이 아니라. 남자들이 근데 여자를 볼 때 재력을 봅니까? 아니면은 뭘 제일 먼저 봐요? 성공한 남자 유형에 따른 원한 여자들 내용도 이제 책에 많이 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인데 사실 지금은 전문직 분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전문직들이 학력 집안을 좀 많이 봐요. 학력, 직업 집안을 좀 많이 보는 많이 편이에요. 보세요. 사업가 쪽. 사업가 쪽은 이제 자수성가 사업가 쪽에서는 오히려 제일 선호할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기에. 자수성가 사업가들은 결론적으로는 다 그냥 어리고 이쁘고 성격 좋고 열심히 사는 흔적만 있으면 돼요. 그냥 같이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그래 애 잘 키웠으면 좋겠다. 이게 끝이에요.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 난이도 높네요, 이게. 네. 쉬운 일 아니네요. 네. 네. 이게 네. 왜냐면 제가 일반 결정사가 아니라 성공한 쪽만 다루니까 하이엔드만 다루니까 이게 워낙에 빡세요. 진짜.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좀 아무나 다 받다가 문제도 많이 생겼거든요. 요즘 더더욱이 아무나 안 받는 이유가 문제가 무조건 생겨요. 아무나 다 받으면. 근데 대부분 결정사들이 클수록 아무나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더더욱이 제가 상담하고 매칭을 직접 하는 이유가 더더욱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친한 지인들 소개시켜주고 이런 걸 좀 더 가볍게 마음 좀 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가까운 지인들도 막 소개를 해달라 할 때 절대 그냥 해주지 않아요. 특수한 상황 아닌 이상은 왜냐면 업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치, 되더라고요. 그치. 한 번 한 번이 되게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리고 그만한 사람을 해주려면 이 사람 자체가 되게 희귀해서 안 그래도 구하기 힘든 사람을 해주려면 당연히 돈을 지불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볍게 부탁해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잘 안 받아요. 자, 어때요? 만족도?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책에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급해 보이면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너무 급해도 안 되지만 지금 여유롭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결혼 정년기 나이 때문에 27부터 32살 사이에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급해 보이면 상대 남자 입장에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급해 보이면 안 된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여유가 넘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결혼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마음가짐을 해야지 결혼을 잘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1부, 2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절대 지인들한테 그냥 편하게 만나보고 천천히 결혼해라고 괜히 말하면 안 되겠다. 네, 많이 만나봐라라는 것도 얘기를 네,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 저는 항상 이랬거든요. 결혼하지 마라. 네. 아니, 마음까지 편하게 놀아라. 이랬는데, 진짜 위험한 얘기예요. 남의 인생에 괜히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 왜냐면 그게 지속적으로 네, 쌓이면 진짜 그렇게 인식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결혼은 골든타임에 하는 게 무조건 제일 좋다. 그래야지 너가 원하는 사람도 잘 만날 수 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일 현실적인 정답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잘 만나실 거예요. 그것만 개선한다면. 되게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두 분 또 상담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네. 또 친절하게 또 상담 다 해주셔가지고 진짜 다행스럽고 가급적이면 두 분이 다 가입하시기를. 아까 옆에서 저는 왜 가입이 안 되나요? 이 얘기가 들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좋은 자리 한번 초대해드려 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상향은 저기 이제 읽어보면은 되게 뼈 때리는 말들 많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받아들여야지만 여러분에게 또 득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았으니까요. 많이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출연 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